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벌써 마지막 강의네요. 네, 나무이사 통합이론서 개정판 약 7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2달 동안 웬만하면은 강의 빠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부터 한 2~3달 정도는 강의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요청해 주시는 영상들만 해서 올릴 거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올릴 건데 2~3달 정도 동안은 그래서 2~3달 동안은 일단 가끔 문제풀이 영상 올라갈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요청해 주시는 영상들 추첨이나 아니면 제가 선별해가지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가시면은 영상 요청하시는 거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는 이 생활건수목 건강관리 관련 법령입니다. 법령.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일 처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어기게 되면요. 완전히 끝입니다. 네, 사실. 네. 이 나무의사분들께서도 법을 어기게 되시면은 커리어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무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한 번 잘못 어겨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는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과태료를 받거나 이 벌금이나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추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법은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법을 웬만하면은 거의 외우는 걸 추천드려요. 실무하시는 분들께는 그 관련 법령은, 그리고 시행령, 특히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어떤 커리어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가올 피해들을 좀 예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나무의사 시험에서 우리가 이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2~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나무의사에서는 2~3문제가 보통 나오고요. 이 2~3문제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법령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애매모호한 것들을 판단해주는 게 판사님이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은 법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되, 이 시험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법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법을 공부하다 보시면은. 같은 판단 기준입니다. 이때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자, 법에는 보시면은 법령이라는 게 있어요. 법령 첫 번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 재선준비원 방제 특별법 이라고 보면은 특별법이 있고요. 이걸 법령이라고 하는 거고, 그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그리고 이 시행령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 아예 수치로 박아버리는 거, 이제 시행규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상위법은 이 법령이에요.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가장 상위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해서 뭐 벌금을 내든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시행령에 의하면 1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법령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칙 및 벌금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령이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징역이나 아니 벌금에 처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진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 판사님이 이 문항을 인용하셔서 징역을 주시든 벌금 주시든 하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대부분 이제 기업이나 개인분께서 이제 받게 되시는 것은 바로 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누가 내냐면은, 아까 요건 판사님이 내신다고 하면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뭐죠? 모모시, 모모군, 이거 다 지자체잖아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땡땡시 뭐 방제과, 수목방제과, 예를 들어서 병해충과, 땡땡군 병해충과 이런 데서 과태료를 문단 말이에요. 너네 나무병원, 너네 법 중에서 이 부분 어겼어. 너네 이 시행령에서 이 부분 어겼어. 그래서 너네 과태료 내야 돼.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내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네. 근데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시 되짚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사실 이 과태료를 내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내시거든요. 법 문구를 딱 박아가지고, 그거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내야 됩니다. 증빙서류까지 딱 해서. 그거 자체를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법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거 자체를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협의를 봐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상위법이더라도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 하면은 이 시행령에 과태료를 대부분 물게 되죠. 하지만 이게 재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법령에 의해서 벌금이나 징역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산림보호법과 제가 세 가지 법을 볼 거예요. 산림보호법 그리고 잠시만요. 산림보호법, 농약관리법,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특별방제법.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세 가지를 볼 거거든요. 총 세 가지를 볼 거고. 일단 이 산림보호법부터 먼저 보시죠. 자, 산림보호법 먼저 보시게 되시면은, 이 과태료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나 벌금, 징역, 요런 부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가 좋거든요. 확실한 부분이니까. 이견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죠. 나무에서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기준, 요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지가 된다든지, 자, 1차 위반부터 이렇게 4차 이상 위반까지 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차 위반 때 자격 취소가 될 수도 있고, 1차 위반 때 자격 정지 2년이 될 수가 있어요. 2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차 위반, 2차 위반,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산림보호법 나무에서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 여기서는 이게 3년이라는 거예요. 최근 3년. 최근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겼다. 그럼 자격 취소가 되는 거고, 만약에 4년 전에 어겼다. 그러면 이거는, 그쵸.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4년 전에 어겼으면. 최근 3년에 있었던 위반 행위로만 이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요게 그 얘기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1차 위반을 했으면, 그 다음에 만약에 위반을 하면은 2차 위반을 한다. 자, 요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냐? 둘 이상을 어겼을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 어기시는 분들은 둘 이상 어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라랑 사랑 아를 어겼고, 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고 사 아는 첫 번째다. 그러면은 라 같은 경우는 아니다. 라도 첫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라 1차 위반 자격정지 2년, 사 자격정지 2개월, 아 자격정지 2개월입니다. 총 합쳐서 몇 년 몇 개월이죠? 2년 4개월이에요. 2년 4개월. 자, 2년 4개월인데 이렇게 합쳤을 때 3년이 초과되지 않으면은 그대로 다 합쳐서 정지를 매기는 거예요. 여러 개를 어겼으면은 그 연도를 다 합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2년 4개월이죠? 그러니까 이게 3년은 초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랑 자격취소 이거 두 개를 어겼다. 그러면 이 중에 무거운 형벌인 이 자격취소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2년이랑 자격취소가 있으면 자격취소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일반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씩 좀 봐볼게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이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바로 자격 취소가 되고요. 이런 경우는. 자, 이런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을 썼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고의나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 거. 고의나 의도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대부분 법에서 형벌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동시에 2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1차 위반 자격정지 2년, 2차 위반 자격 취소.
그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히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자격 취소가 되는 거고, 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격증을 빌려줘도요, 굉장히 큰 위반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빌려주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격증을 빌려주는 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거 잘못 걸리시면요, 굉장히 큽니다. 자격정지 2년이라고 하는데, 이 자격정지 2년 받은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2년 정도면 굉장히 큰 거고, 2차 위반은 이제 자격 취소까지 됩니다. 나무의사 등의 자격 정지 기간에 수목 진료를 행한 경우 자격 취소. 고의록 수목 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자, 이런 경우 나중에 많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사실 이 나무의사 수요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지자체에서 법을 만들어요.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수목 진료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수목에 한해서, 보호수라고 봅시다. 거기에 한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주변에 개발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요런 얘기 했으면은, 이 보호수에 대해서는 수목 진료가 굉장히 잘 나와야지만, 이 공사에서 영향을 주지 않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공사업체에서 푸시를 넣는 거죠. 나무의사한테. 야, 너네 수목진료 한 거 좀 잘 좀 해달라. 우리 그래야 좀 일 좀 할 수 있다.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잘못 써줬다. 그러는 경우에 바로 자격 취소라는 겁니다. 바로 자격 취소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자격증 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법은 하지 마세요. 네. 불법은 하지 마시고, 안 걸릴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자녀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하신 불법들 그대로 만약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아예 하지 마세요. 자격증 빌려주는 거 하지 마세요. 면허 빌려준다? 돈 얼마씩 받는다?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6개월, 12개월. 자, 보시면은 과실입니다. 과실.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인해서 다르게 한 경우. 자, 이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이 처분의 기준이. 자, 다음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 요것도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기 때문에 2, 6, 12, 맞으면 4번째 자격 취소가 됩니다. 이게 몇 년간에? 그쵸, 3년간에, 최근 3년간에 되는 거고요. 자, 방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나무의사에 대해서 한 거예요. 나무의사에 대해서. 나무의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뭐냐? 나무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무병원의 등록이나. 그러면 여기 정지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쵸, 영업정지. 나무병원의 영업정지가 되는 부분이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3년이 아니고요. 5년입니다. 5년 동안이고, 니은은 아까 말씀드렸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얘는 1년이에요. 여러 가지가 합산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나의 2차 위반이고 얘가 1차 위반이다. 두 개를 원래 합쳐서 15개월을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12개월까지만 이렇게 처분을 받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받게 되시잖아요. 영업정지나 뭐 등록 취소가 예를 들어 된 적이 있다. 영업정지 된 적이 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굉장히 이 존폐가 갈릴 정도로 이 법인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회사에서는. 자, 한번 보시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등록 당연히 취소돼버리겠죠. 나무병원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6개월, 12개월 등록 취소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2023년 6월부터 이제 나무병원 나무의사나 수목치료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 없다. 이제는 어떻게 되죠?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되는 거고, 그쵸, 폐업을 하는 경우가 생겼죠. 그때까지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나무병원 원장님들, 소규모 나무병원 원장님들 분들께서는 지금 열심히 나무의사를 준비하시고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 요런 부분이 바뀌었는데 변경 등록 안 했다. 그래도 이렇게 처분을 받게 되는 거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바로 등록 취소.
여기 나왔죠?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이거 하지 마세요. 12개월. 그 다음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검사를 거부한 경우 1, 3, 6, 12개월까지 4차 위반은 이게 몇 년? 5년입니다. 얘는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되고요. 그러니까 좀 고의성이 다분하다. 얘는 불법의 고의성이 다분하다 싶으면 이 등록 취소해버리는 거고, 폐업한 경우 당연히 등록 취소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요. 과태료를 어느 상황에 부과를 하게 되는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1년입니다. 1년. 최근 1년간이고, 자, 그리고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에서 가중할 수 있다. 더 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차 위반에서 300인데 이 2분의 1 가격, 2분의 1이 150이잖아요. 합쳐서 450까지 과태료 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에 들어갔을 때. 세 가지가 뭐냐면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 고의성이 있으면은 어떻다고 했죠? 다 웬만하면 커지고요. 이 처벌이. 자, 법 위반 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 동안 계속 그 위반 상태로 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위반 상태로 있었던 경우. 이렇게 금액 가져갈 수 있고.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들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건 일단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는데, 이걸 한 번씩 읽어보시는데,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디서 먹인다고 했었죠? 지자체에서 통보식으로 날라옵니다. 통보식으로. 너네 이거 안 했어. 너네 이거 안 했으니까 과태료 물어. 이렇게 일단 통보식으로 날라오고,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는 웬만하면 힘들다. 왜?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법 구조 자체를 바뀌지 않는 이상 힘들고, 이 법의 해석에 따라서만 어느 정도 이 지자체와 협의는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게 외우실 때 이렇게 똑같은 녀석들이 있어요. 1, 2, 3. 이게 똑같은 애들이 있고, 1, 2, 2.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있고, 50, 70, 100, 50, 70, 100, 50, 70, 100 이렇게 똑같은 50, 70, 100 여기까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애들 묶어서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50, 70, 100 여기 또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묶어서 가는 것보다는 10, 그렇지. 얘네 두 개였지. 50, 70, 100 이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요거부터 시작해서 아까 밑에 요 5 녀석들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묶어서 외우시면은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를 지정하기 위해 공고해야 할 사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역사적,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를 보통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그쵸? 이게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보호수라든지 아니면 뭐 상징적 의미가 있는 상징수, 요런 나무들, 문화재로 지정된 나무들 포함해서 요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이게 규제라고 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나무라고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실무적 하실 때도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체크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산림보호원이라는 걸 또 둘 수가 있어요. 산림보호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 오염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는데, 얘네 임무가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자, 응시 자격을 어떻게 해요? 정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못 봤어요. 2025년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 2025년에 이 시험 자격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부정행위를 했다가 2025년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사이에 무언가 하실 수는 있어요. 2022년부터 무언가 하나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 또는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하시는 걸 역시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나와서 하지 말라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당연하죠.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산림병해충의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거 시험 문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방제가 필요할 경우엔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4일 이 공고하기 전에 오늘 바로 해야 돼. 지금 숲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운데가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럼 여기로 삽시간에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방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공고하기 전에 특별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방제를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 지자체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하신 다음에 여기 우리 산이 있는데 지금 옆으로 넘어갈 것 같다.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보통 뭐 산림청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해야 될 내용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자, 다음 소나무 재성충변 반제특별법. 얘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과태료 좀 말씀드리는데, 자, 요렇게 쭉 있는데, 이 다항목만 한번 보시죠. 산림 소유자가 사전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에 모두배기 방법에 의한 감연목 등의 벌채 작업을 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해당 조림 비용 이제 전액에 대해서 우리 이 전용허가라는 걸 원래는 받아요. 전용허가. 그래서 산지 전용이라고 해가지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 전용이라고 해서 산지 전용을 해야지만 이 벌목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이런 벌목을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연목 등은 이제 벌채 작업을 했으나 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다시 조림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는 해당 조림 비용 전액이 이 과태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1차, 2차, 3차 아까 어떻게 하라고 외웠죠? 그쵸, 이거 묶어서 외우시고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면 되겠네요. 묶어서 외우시는 걸로 하시고 요거는 과태료물로 이 지자체에서 물리는 거고요. 다음은 벌칙. 벌칙은 어디서? 그쵸, 재판에서 판사가 물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요것만 한번 봐볼게요. 부실, 설계, 감리로 재성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즉, 이 재성충병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나 감리도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모든 부분을 잘해야지 만약에 이 부실된 설계나 감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다, 확산이 더 됐다 라고 하면은 이 징역을 살 수도 있고 벌금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부실 시공 사업으로 재성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반출 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을 먹을 수 있다. 나머지 부분들도 다 알아가셔라. 이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 이 재성충병 같은 경우, 소나무 재성충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해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지의 대부분이 뭐가 심어져 있어요? 지금 소나무가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소나무는 이렇게 그려야죠. 그쵸? 대부분 소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이 소나무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소나무가 사실은 지금 우리 몇십 년 동안 우리 산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산지를 피복을 하고 있는데 이 소나무가 가장 우리나라 이 환경이랑 잘 맞아서 이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 자체가 어떻다고 했었죠? 척박하다고 했었잖아요, 땅 자체가.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게 이 소나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나무 잘 자라는 건데, 이 소나무를 거의 몰살시키는 병이 나타나 버린 게 그게 바로 재선충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선충병이란 말이 나오면 다들 이렇게 놀라고 난리 나고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재선충병 같은 게 우리 코로나처럼 이 역학조사를 해서 아 이게 어디서부터 원인이 돼서 이 경로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요걸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선충병의 감염 시기 및 감염 원인 및 감염 경로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그 역학조사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역학조사반의 임무도 한번 보시고요. 자, 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체 이렇게 돼 있는데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범위 2km 자, 이 부분 명확하게 체크해가지고 행정동 리 단위로 소나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나타나게 되면은 2km 범위를 쭉 정하고 여기서는 소나무가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소나무가 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나갔다가 소나무 재성충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또 막 다 감염되고 또 딴 데 갔는데 또 막 감염되고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염목 정량 방제 후에 추가적인 감염목 발생이 없을 시 반출금지 구역 지정 해체 기간. 자, 어쨌든 이 소나무도 잘라야 돼요. 소나무 왜 잘라내냐?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목재를 생산해내잖아요. 그쵸? 뭐 참나무로 보통 많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소나무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소나무도 반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출을. 근데 이 소나무 재선충에 걸렸다는 이유로 아까 그 반경 예를 들어서 2km 전체가 다 소나무를 못 나간다고 하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제가 다 끝났어. 여기가 이제는 완전히 클린해요. 클린하다고 했을 때 소나무림, 해송림 같은 경우에는 1년, 잣나무림 같은 경우에는 2년 후부터 이 반출 금지구역 지정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출 금지 구역이 됐는데도 이동할 수 있는 소나무들이 있어요. 보통 이 사유지나 개인의 집에 있는 것들, 재선충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안전한 애들, 재선충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애들, 그리고 옮겼을 때도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을 그런 소나무들로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이 포지나 분에서 생산된 게 있는데 포지나 분이 뭐죠? 포지는 이 채소를 가꾸는 땅, 그걸 포지라고 합니다. 포지는 채소를 가꾸는 땅, 그러니까 우리 그 경작지라고 보시면 돼요. 포지는. 분은 뭐예요? 분? 우리 화분이라고 하잖아요. 화분. 여기다가 흙 넣고 꽃 심어가지고 이렇게 꽃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이 화분, 꽃을 만들어내기 위한 게 이제 화분이고 그 꽃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 말고 이 분에서 생산된 경우, 이런 분에서 생산된 경우는 이동할 수 있다. 토양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분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 논밭, 과선을 생산된 경우, 건물 담장 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는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다음은 주택지에서 생산된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농약관리법입니다. 농약관리법은 2023년도 1월 1일 날 개정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개정되는 사항이 많긴 한데 지금 일단 제가 책을 이제 개정판 다시 낸 시기가 이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의 법령으로, 그 전까지 개정된 사항으로 해서 이 책에는 넣었어요. 왜냐면 아직 2023년 1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으로 업데이트해서 저는 이 책에 넣은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과태료. 이 다음 과태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쭉 정확하게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 법령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500만원 이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500만원 이하 3회를 해도 500만원보다 작잖아요. 그쵸? 이거대로 과태료를 내게 하되 이게 500만원 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세하게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한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얘네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인데 좀 더 밑에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한다. 법령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죠? 같은 것끼리 묶어서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쭉쭉 쭉 여기까지 있네요. 쭉 거기까지 있고 2, 46, 2, 40, 60 그리고 여기 여기까지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40, 60, 80 40, 60, 80 네.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태료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벌칙, 즉 재판에서 그 벌금이나 징역물은 굉장히 셉니다. 농약 같은 게 굉장히 세요.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요. 이거 거의 뭐죠? 거의 살인죄에 가까운 그런 이제 형벌을 주죠. 보시면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농약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농약을 어쨌든 등록하게 되면 이 농약이 안전한지 인체에 무해한지 그리고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농약을 제조해야 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해서 사람을 뭐죠? 죽음에 이르게 한 사상.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사람을 완전 좀 심하게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크게 징역을 물리거나 벌금을 물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 또 3천 두 번째 벌금형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되시고. 자, 다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록한 사항 변경 시 제조업 등의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등록을 이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제 변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아래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는 또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하나니까 이런 것 쭉 보시고 200만 원의 벌금형도 얼마 되지 않네요.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자, 농약 등의 안전 사용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적용 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해야 할 것. 농약의 이제 이 농약의 라벨 이렇게 보시면 농약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겨보잖아요. 그렇죠? 농약의 라벨 부분 보시면은 적용 대상 농작물이 세세하게 다 적혀져 있어요. 병해충도 다 적혀져 있고 적용 대상 병해충도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이거에 맞게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맞게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거에 맞게 사용 잘 안 하시죠? 그쵸?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기도 한데 어쨌든 요거에 맞게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정해진 사용 방법, 사용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사용량이랑 사용 방법이랑 사용량 다 적혀져 있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맞고요. 사용 시기 및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진 농약 등은 그 사용 시기 및 사용 가능 횟수를 지켜서 사용할 것. 이 농약 같은 경우에는 잔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줬을 때 농약을 땅이나 어떤 식품 같은 데 대부분 이제 식품이죠. 식품 우리가 말한 작물 같은 데 줬을 때 이 작물이 우리한테 왔을 때 이 농약이 얼마나 남아있게 되냐. 그 농약이 사람의 일생에 거쳐서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이냐. 그 수준까지를 맞춰서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약을 줬을 때 농약 횟수가 있어요. 사용 가능 횟수가. 각 농약마다 뭐 4회도 있을 수 있고 3회도 있을 수 있고 5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횟수에 맞춰서 농약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잔류 기준을 맞출 수 있고요. 잔류 기준을 맞춰야지 사실 우리 몸에 안정한 거예요. 안정한 거.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농약 사용 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고 제한 지역에 사용하지 말고 이런 거 안전 사용 기준 한 번씩 보시고요. 자, 취급 제한 기준도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등 원재 표시 사항 및 가격 표시 방법인데 자, 여기 있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농약에 어떤 것들이 법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가 이걸 보는 건데
자, 요거 시험에 나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은 넘어가는데요. 시간이 좀 돼서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보시고 이거는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외워주세요. 제가 아까 그 벌금 같은 거, 과태료 이런 것도 외우시고 요거는 꼭 외우시고요. 농약에 꼭 표시돼야 되는 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시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2달 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 강의가 어땠는지 사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강의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무의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을 좀 잡아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아니면은 뭐 다운받으셔도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유튜브에 올린 거니까 와주셔가지고 그냥 강의 들어주시면 되세요. 네, 강의 한 번씩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은 도움이 안 되시는데 굳이 뭐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신다면은 잘 들어주시고 나무의사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커리큘럼이 쫙 가는 거는 이제 또 언제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이 개정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의를 올렸는데 다음 개정판 때는 사실 또 어떤 식으로 강의가 올라갈지 사실 유료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아니면 다른 데 제가 따로 업로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사실 아직도 많이 고민 중인 부분이어서 왜냐면 꼭 유료라고 나쁜 건 사실 아니더라고요. 강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더 정확하게 제 강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무의사를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고 많은 분들이 좀 요 희망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강의임에도 이렇게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쌤이었습니다.